네, 김영삼 전 대통령을 추억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구수한 경상도 말투에 웃는 인상으로 친근한 대통령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로 인한 에피소드들도 참 많은데요. 오늘은 YS의 말말말이라는 주제로 풍자를 받아들인 첫 문민 대통령, 고 김영삼 전 대통령을 다시 만나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영원한 라이벌 김대중 대 김영삼의 저자이시기도 하시죠. 이동영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김영삼 대 김대중 영원한 라이벌 이런 책을 쓰셨는데 어떻게 이런 책을 구상하게 되셨습니까? 이 책을 구상한 게 2009년 정도 됐었는데요. 그때 보니까 그 인터넷에서 젊은 층 30대 혹은 40대 초반까지 그분들이 사실은 이 양김을 너무 희화하고 이분들의 업적을 폄훼하는 글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이분들의 삶이 그 민주화를 위해서 그 투쟁했던 삶을 너무 우리가 빨리 잊은 게 아닌가 그렇게 싶어서 이 두 사람을 라이벌로 해서 현대사 글을 쓰면 좋겠다 싶어서 썼는데 다행스럽게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책까지 쓰신 만큼 어떤 이제 두 대통령의 어떤 경쟁 구도 속에서 벌어진 에피소드를 참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저희가 우선 좀 키워드를 준비를 해봤는데요. 같이 보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키워드 보여주시죠. 네, 100만 명이 먹고 1000만 명은 해야지. 이게 김영삼 전 대통령의 말이었지요. 그렇습니다. 어떤 때 나온 말인가요? 87년 이제 대통령 직선제를 하려고 했었죠. 근데 당시 이제 신군부 측에서는 그 기존의 헌법 그대로 가겠다. 그래서 체육관 선거를 하겠다고 외쳤었고, 당시 YS와 그 DJ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직선제를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국민의 여론을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처음에 DJ가 갖고 온 것은 100만 명 서명 운동이었습니다. 그 당시 인구가 뭐 사실 4천만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1000만 명 서명 운동하면 거의 4분의 1이 참석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아주 노인분들 또 어린애들 빼고 하면 100만 명이 적정하다라고 얘기했었는데 당시 YS가 아니 100만 명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저 전두환 정권에다가 항의를 할 수 있겠냐. 1000만 명 정도는 돼야 된다. 그럴 때 이제 DJ는 아니 상식적으로 1000만 명을 어떻게 받느냐 했을 때 YS가 말한 거죠. 그걸 누가 세워보냐 라고 이제 했던 건데 이게 두 사람의 어떤 스타일을 그대로 나타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DJ는 논리의 정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우리가 1000만 명의 서명을 받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한 거고요. YS는 이제 직관의 정치, 감의 정치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그렇게 논리적으로 풀 게 아니고 직관, 감으로 풀어야 된다. 그렇게 주장해서 결국은 성공시켰거든요. 1000만 명 서명 운동을. 성공했습니다만 정확하게 뭐 1000만 명을 세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많은 분들의 서명을 받았고 우리 국민의 그 염원, 직선제의 염원이 그만큼 많다는 거. 그건 이제 전두환 정권에 압박을 가할 수 있었던 그런 계기가 된 사건이죠. 분석과 직관. 그만큼 그 두 전직 대통령의 어떤 연설 스타일도 많이 달랐다고 하죠. 연설 스타일뿐만이 아니고요. 이분들은 뭐 생애부터 시작해서 자라온 환경 모든 게 다 달랐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일단은 YS는 소위 말해 좀 눌변이었었거든요. 그렇게 말을 잘하시는 분은 못했어요. 다만 경청 능력이 아주 뛰어나셨던 분이고요. 그 DJ는 좀 다변이고 달변가였죠. 그래서 사실 이 민주화 추진 협의회를 구성해서 두 사람이 공동 의장에 올랐는데요. 그 일주일에 한 번씩 공동 의장이 그 사람들을 놓고 그 사회를 봅니다. 주례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DJ가 그 사회를 주례를 봤을 때는 참모진들이 아주 힘들었다 그래요. 너무 혼자서 말을 많이 하고 하나하나 다 질문하고. 근데 YS가 주례할 때는 굉장히 쉬웠다고 합니다. 일단 시간도 짧았고 말을 잘 들어주니까 아주 좋아했다고. 두 사람의 차이가 이제 그런 스타일인데요. 계속 지금 뭐 DJ는 논리 정치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DJ는 조금 논리적으로 따지다 보니까 신군부가 어떻게 나올지 항상 이걸 좀 겁을 내는 적이 있었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했을 때 저쪽에서 어떻게 우리를 칠 것인가. 그런데 YS는 그런 게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아마 역대 정치인 중에 이렇게 배짱이 좋고 결단력이 있는 정치인은 YS 이외에 없었을 것이라고 말을 많이 하냐는데요. 예를 들면 그 통일민주당 창당 방해 사건, 흔히 이제 용파리 사건이라고 있었죠. 그때 그 깡패들이 손도끼, 강목 이런 거 다 들고 통일당사에 들어왔었을 때 그 주위에 있던 국회의원들 참모들 다 도망갔는데 YS만 의자에 앉아서 차라리 나를 죽여라고 했었던 사람이에요. 이런 걸 뛰어났었고 또 YH 사태가 벌어졌을 때는 경찰들이 여공을 조금 심하게 폭행하고 있었죠. 그때 YS가 니들이 우리 여공들 다 죽이려고 하나 이러면서 그 경찰 간부들 뺨을 때리고 이런 적도 있었거든요. 그 무시무시한 그 박정희 정권 시대 때 말이죠. 결국은 또 재밌는 건 그 김영삼 대통령한테 뺨을 맞았던 사람이
문민정부 올라와서 또 경찰 최고위직 간부에 올랐던 그런 재미있는 인연도 예, 있습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하군요. 네. 김영삼 전 대통령 하면은 지금의 승부사 기질, 강한 승부사 기질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 그 다른 나라 정상들과 만났을 때도 기싸움이 대단했다고 하죠. 이분은 원래 한 번도 져본 적이 없고 지는 예. 걸 싫어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 아주 어렸을 때 거제도 앞바다에서 수영 시합을 많이 했었거든요, 친구들하고. 예. 그 시합에서도 한 번도 진 적이 없었습니다. 목숨을 걸고 하는 시합이었는데 아. 그 정도로 대단하신 분이었기 때문에 이 외국 정상이랑 어떤 정상회담을 하든 뭘 해도 다 지기 싫어했었는 거예요. 특히 아. 운동에서는 정말 지기 싫어했거든요. 지금 보니까 클린턴 대통령을 내가 꽉 눌러줬다 이런 말도 하셨네요. 그러니까 클린턴 대통령하고 한 여러 차례 정상회담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아침마다 꼭 그 조깅을 하자고 약속을 예. 하고 예. 사실은 정상회담을 하기 때 어깨를 나란히 하고 뛰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YS는 한 2바퀴 좀 차이 좀 냈어요. 그래서 내가 훨씬 더 잘 뛴다는 걸. 내가 당시보다 나이도 많지만 훨씬 더 잘 뛰는 강조했었고. 예. 또 그 필리핀의 라모스 대통령하고의 정상회담 했을 때는 그 두 사람이 다 이건 뭐 시합은 아니고 친선으로 이 YS는 조깅을 좋아하니까 조깅을 아침엔 하고 예. 점심 때는 필리핀 라모스 대통령이 농구를 되게 좋아하셨거든요. 그래서 농구를 시합을 하자 이렇게 됐는데 조깅에서는 당연히 YS가 이기셨고 근데 이 농구 시합에서는 졌습니다. 아. 농구 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승부욕이 발동해서 예. 예정에도 없는 우리 수영 시합 한번 합시다. 예. 그래서 수영으로 또 제압했다는 그런 또 정말 일화가 있죠. 타고난 승부사네요. 그러니까 이게 예. 대통령이 되고 나서 초등학교에 어떤 초등학교 방문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초등학생이 질문을 합니다. 예. 대통령 할아버지, 제가 정말 좋아하는 여자친구가 있는데 나랑 정말 친한 또 남자친구가 그 여자애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괴로운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었는데 대통령이 바로 뭐라 했냐면 뺏어야지! 라고 했거든요. 예. 그 정도로 이 초등학생 때는 그런 말 할 정도로 승부욕이 강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어떤 특유의 소탈함이 어떻게 국경 또 지위까지도 넘어드는 것 같습니다. 다음 키워드 같이 열어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청와대 술 먹으러 왔나? 이걸 어떻게 경상도 말로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술 물어 왔나? 뭐 술 물어 왔나? 네. 이건 또 어떤 때 나온 말입니까? 이거 사실은 뭐 MB 정권 때 있었던 일인데요. 그 전직 대통령을 초청하는 자리였습니다. 초청한 자리여서 뭐 전직 대통령의 이야기도 좀 듣고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YS가 자기 손으로 집어넣은 대통령, 그러니까 전두환 전 대통령을 너무 싫어하니까 예. 같은 자리에 있기가 싫었던 것이죠. 예. 근데 불쾌한 감정을 갖고 있었는데 마침 전두환 전 대통령이 와인이 더 없냐고 묻자 이렇게 바로 직설적으로 여기 술 먹으러 왔느냐고. 그렇게 대놓고 그냥 싫어한다는 걸 표현을 했군요. 원래 그런 분이에요. 싫으면 예. 그러니까 호불호가 확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예. 그렇게 얘기했던 것이죠. 그렇군요. 그래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나요? 화가 나서 그냥 갔다고 하는데 예. 이런 이 직설 합법은요, 뭐 대통령이 되기 전에도 많이 있었죠. 단적인 예로 사실 그 83년도에 단식 투쟁을 했었지 않습니까? 그때 전두환 정권에서 이 단식 투쟁 그만두게 하려고 굉장히 노력했습니다. 네. 많은 특사도 보내고 그때 특사로 간 사람이 권익현 사무총장이었는데 이 권익현 사무총장이 제안을 한 거죠. 단식만 풀어주면 가택연금도 해제시켜주고 해외로 보내주겠다. 예. 가족 모두 해외로 보내주고 그 모든 경비는 우리가 책임지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때 YS가 말한 게 나를 해외로 보내는 방법이 딱 하나 있다라고 한 거죠. 그래서 무엇입니까 물었더니 나를 시체로 만들어서 해외로 붙여라. 예. 이렇게 단호하게 직설적으로 말했던. 예. 그래서 권익현 사무총장이 아무 말도 못하고 나왔다는 그런 일화도 있거든요. 참 아무 말도 못할 수밖에 없을 네. 것 같습니다. 이렇게 김영삼 전 대통령 어떤 푸근한 인상도 있지만 그렇게 돌직구를 많이 날렸는데요. 특히 일본의 망언에 대해서도 이 돌직구를 날린 게 또 굉장히 국민들의 속을 뻥 뚫어주게 하지 않았었습니까? 1995년 당시에 김영삼 전 대통령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이번에 이 망언까지 한 우리 건국 이래 한 30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건 버량머리 기어이 고쳐야 됩니다. 문민정부의 당당한 도덕성에 입각해서 과거의 군사정부하고 다르다 하는 것을 일본에 배울 필요가 있다 생각해서. 예. 정말 지금 들어도 속이 뻥 뚫리는 것 같습니다. 네, 원고에 없던 내용입니다. 예. 원고에 없던 내용을 즉흥적으로 말씀하신 건데 이게 원고에 없던 거를 그렇습니다. 직접 즉흥적으로 본인이, 예. 말씀하신 거군요. 저기 배경이 이제 당시 다카미 일본 총무처 장관이 식민지 시절 우리가 일제가지요 한반도 조선을 도와서 좋은 일도 한 적이 있다 이렇게 망언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반발로 저는 논거가 나왔는데 예. 사실은 외교적 결례입니다. 그러니까 그 일국의 어떤 총무처 장관이 한 발언에 대해서 버르장머리를 고치겠다는 건 굉장히 외교적 결례인데 예. 우리 국민들로서 속 시원한 발언이죠. 그렇죠. YS 아니면 누가 저렇게 말을 예, 하겠습니까? 지금 아베 총리한테 좀 해주고 싶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그래서 이런 시원시원한 발언들, 이런 시원시원한 발언들은 비록 저 때뿐만이 아니고요. 다른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조금 그렇기 때문에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었죠. 황낙주 국회의장한테 영혼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었고요. 또 좌동용 우형우라고 불렸던 자기 최측근에게 예. 그따위 일을 왜 했냐고 예. 막 함부로 한 발언도 했었는데 그렇군요. 재밌는 거는 이렇게 말해놓고는 다음 날 바로 또 불러서 사과하고 커피 타주고 그러니까 그때 말할 때만 화가 나지 그 일은 바로 잊어버리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렇군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끝까지 YS를 따랐던 것이죠. 상도동의 사람들이. 그런가 하면 또 다짜고짜 화법도 화제가 됐다고 하는데 이건 또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YS가 이렇게 YS만큼 매력적인 캐릭터가 없다고 우리가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참모진한테 전화를 걸어가지고 야, 너 그거 알지? 그럼 뭘 압니까? 다짜고짜 그렇게 물어보고. 전화를 걸자마자. 그렇습니다. 그거 어떻게 됐어?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지금의 정치 스타일하고 조금 다르죠. 그러니까 당시는 개파, 개보 정치가 아주 강했으니까 이 국회의원들이 항상 이 동교동이나 상도동 이쪽에 먼저 출근을 하고 당시에 그 개보수장이라는 YS DJ와 같이 밥을 먹으면서 하루 일과를 시작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말을 하지 않아도 눈빛만 봐도 다 통한다는 뜻이에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YS가 직접적으로 다짜고짜 이렇게 야 그거 알지? 이러면 그 모르면은 한심한 놈하고 전화를 끊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전화 받는 입장에서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는지 감이 안 잡히는. 그렇군요. 참 이야기를 해도 에피소드가 끊이질 않는 것 같습니다. 참 김영삼 전 대통령 하면은 이 풍자 정치를 만든 또 첫 대통령이기도 한데요. 저희가 그 YS는 못 말려라는 책의 그 저자와도 지금 전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사상 최초로 대통령을 풍자한 책을 쓴 장덕균 작가가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장덕균 작가입니다. 예, 작가님. 그 YS는 못 말려라는 책이 당시에 굉장히 화제가 됐었는데, 어떻게 보면은, 대한민국 사상 최초로 대통령을 풍자한 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떻게 이런 책을 쓰시게 되셨습니까? 제가 50 당시에 이런 책을 하나 기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민주화의 상징으로서 좋은 시절이 오면 현직 대통령을 한번 풍자해 봐야겠다. 그래서 몇 년 동안 이제 준비를 하고, 근데 사실 마음먹었던 50 때는 감히 이런 책을 냈다가는 제가 뭐 신변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몇 년 동안 자료를 뭐 연구하고 공부하고 해서 김영삼 대통령께서 취임식에서 문민시대라는 표현을 쓰는 걸 듣고 이제 이런 책을 내도 잡혀가지 않겠구나. 대통령의 백을 믿고 내도 되겠구나, 과감하게. 그런 결심하에 책을 출간하게 됐습니다. 뭐 여러 대통령이 있지 않았었습니까? 군부 정권이 막 벗어난 시기였기 때문에 이전 대통령을 풍자할 수도 있었을 텐데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이 책을 기획하고 나서 주변 지인들한테 상의를 했더니 100이면 100다 말리더라고요. 아무리 시대가 바뀌었어도 큰일 난다. 괜히도 그런 거 하면 안 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시대적 분위기가 이제는 이게 용납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출간을 하게 됐었죠. 이 책을 쓰시고 나서 굉장히 화제가 많이 됐었는데요. 뭐 출간 3주일도 안 돼서 20만 부 정도가 팔렸었는데 이렇게 책이 화제가 되니까 청와대에서 직접 연락이 왔었다고요? 제가 방송 3사 작품을 다 집필할 당시였는데 방송국이 이제 회의하러 갔더니 지금 청와대에서 연락 와서 작가 사전 내라고 난리 났다고. 그 얘기를 듣자마자 그때는 제가 이제 삐삐를 차고 다니는 시절이어가지고 바로 삐삐 끄고 그냥 집에 가서 숨어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랬는데 대통령께서 이제 며칠 후에 나도 재밌게 읽었다. 이 책을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바람에 모든 우려와 이런 것들이 다 불식됐고 이제 이 풍자의 단계가 최고 권위자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이제 이루어지게 됐죠. 대통령께서 큰 아량을 베푸시는 바람에. 김 전 대통령하고 직접 통화를 하신 건가요? 아닙니다. 그거는 이제 나중에 신문에 청와대에서 대통령께서 이 책에 대한 반응을 사람들이 궁금해하니까 나도 재밌게 읽었다고. 재밌게 읽었다. 증거 아니겠느냐. 굉장히 좋아하셨다는 말씀을 이제 신문 지상을 통해서 듣게 됐었죠. 그렇군요. 어떻게 보면 김 전 대통령 하면 어떤 풍자의 민주화 이런 거에도 크게 기여한 분이다. 이렇게 기억이 되실 것 같아요. 큰 획을 그어주신 분이죠. 분께서 직접 본인이 불편해하지 않으시고 본인이 넓은 아량으로 나도 이렇게 재밌게 봤고 또 이런 게 필요한 게 아니겠냐. 시대가 바뀌었다는 증거가 될 수 있고 그래 국민들도 이 책을 정말 한 권 사서 손에 쥐면서 세상이 진짜 바뀌었구나. 이래도 되는구나라는 거를 희열을 많이 느꼈다는 얘기
전해드렸습니다. 세상이 네. 많이 바뀌었구나. 이제 이런 걸 느끼셨다고 하셨는데. 그렇죠. 이 YS는 못 말려라는 책이 이제 크게 화제가 되고 난 이후에 여러 공중파에서 코미디 프로그램에서도 이제 이런 정치 풍자가 등장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때 당시 그렇죠. 분위기가 좀 어땠습니까? 본물이 이제 터져가지고, 예. 그 많은 이제 사회, 지금 뭐 그런 것들이 기초가 돼서 지금 자유롭게 우리가 뭐 겁 안 내고 예. 정권이라든가 모든 그 정치인한테도 할 말을 할 수 있는 예. 그런 세상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겠죠. 예. 김영삼 전 대통령 서거를 하셨는데요. 마지막으로 고인이 가는 길에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정말 그 감사했다는 말을 꼭 좀 드리고 싶고요. 예. 이게 작가가 쓴 책에 관심을 보이시고 또 이렇게 애정을 표현해 주셔가지고, 저한테 개인한테는 감히 말씀드리자면 정말 이 좀 풍자를 많고 살 수 있는 예. 라이센스를 저한테 주고 가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그래서 더 좋은 작품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했습니다. 네. YS 문말려의 저자 장덕균 씨였습니다. 연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김영삼 전 대통령 참 너그럽다고 해야 될까요? 참 재미있게 읽었다 이렇게 하면서 치하를 하셨다고 하네요. 저 책 저도 갖고 있거든요. 갖고 저도 참 재밌게 읽었었는데 저걸 예. 그 내용을 보면 사실 거의 대통령을 좀 희화하고 좀 조롱하는 느낌이 나요. 예. 근데 그것을 다 유쾌하게 받아들였다고 하는 거. 만약에 전 정권에 그런 일이 있었다면 장덕균 씨 같은 다 감옥에 갔을 겁니다. 근데 그랬죠. 그걸 유쾌하게 받아들인 게 대단한 것이죠. 예, 당시의 사회상을 어떻게 보면 문화까지도 바꿨다는 거는 참 대단한 거죠. 그렇습니다. 예. 제가 하나만 소개해드릴까요? 저도 그 장덕균 씨 책에 있는 거 아주 재밌게 본 장면 예. 하나인데 그 클린턴과 김영삼이 이제 정상회담 할 때 예. 김영삼 대통령이 영어를 못하니까 참모진에서 클린턴 대통령을 만나면 후아유만 하셔라. 그리고 예. 저쪽에서 뭐라 그럴 건데 미투만 하시면 된다. 그래서 외우고 가시라 그랬는데 YS가 가서 처음에는 하와유만 하고 가시라 그런 거죠. 그래서 좀 계속 긴장돼서 그걸 못 외운 모양이에요. 그래서 후아유 하니까 클린턴이 재밌게 I'm 힐러리 허즈버드다 라고 하니까 YS가 미투라고 했다고. 그래서 그것도 굉장히 재밌게 아주 굉장히 그렇죠. 또, 폭소만발했던 네. 그런 일화가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원한 라이벌 김대중 대 김영삼의 저자 이동영 시사평론가와 함께 말씀 나눠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